여야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분리 입법을 놓고 충돌을 거듭하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극적인 합의를 봤죠. 하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는데요. 급기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거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정치 현안이 있죠. 청문회 문제인데 이 문제까지 함께 이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거 모순이 있다. 심각한 모순이 있다. 이러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내대표 간 합의 또 그것이 의원총회에서 인준이 되었는데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지 그게 그 국민의힘 정당의 당헌 당규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재검토해서 합의를 파기한다면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극한 대립이라 하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무엇보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 텐데 네.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를 파기한다면 그 새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그걸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문회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정부조직법 개정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어떤 합의도 믿을 수가 없죠. 예.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원내대표도 협상 상대가 아니고 당대표도 협상 상대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 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어제 국민들의 우려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가타부타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도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국회 입법 합의에 대해서 네.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겠지요. 예. 그러니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낸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그러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그 중재안에 합의를 할 때 그러면 어떤 권성동 원내대표의 단독 결정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과 일정하게 교감하여 합의에 그러니까 사인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내부의 일이니까 예.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예. 그런 정도의 상의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그런 것이 뭐 상식의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먼저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합의한 게 아니고 국회의장의 중재안 물론 중재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는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네네. 그 중재안이 나오자 그것을 의총에 보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라 의원들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장일치로 수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예. 그것을 이틀 만에 뒤집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공당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 국민의힘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그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여야 정당들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면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희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원안을. 그런 점을 국민의힘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중재안이 수용이 되면서 그 뒤에 따라붙었던 지적이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거에 지금 집중이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현행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수사의 공백이 있을 수 없고요. 또
거의 모든 선거 범죄는 경찰의 수사를 기본으로 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수사에 있어서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각에서는 왜 자기들 것만 쏙 뺐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부당한 지적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리에 닿지 않는 거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이제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인권수호기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네. 국민의 인권이 그만큼 잘 보호될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경찰에 이어서 검찰의 수사까지 받는 이중 수사의 부담을 국민이 모두 져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경찰의 수사 한 번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검찰이 그 보완 수사를 빌미로 별건 수사, 표적 수사도 해왔거든요. 네. 이제 별건 수사는 명확하게 금지되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보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안전이 더 보호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이 자동 소멸되는 시효를 정하자는 내용의 부칙을 막아내서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지점은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많은 지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6대 중대 범죄 가운데 4개는 법의 발효와 동시에 넘어가지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경우에는 중대수사청이 출범할 때까지는 남아있고 출범하면 넘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실제로 지켜질 것인지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지점들은 좀 더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문화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만일 그것이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사법개혁특위에서 중수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중수청의 이제 설치 계획은 그 특위에서 이제 집중 논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법무부 밑으로 가느냐, 행안부 밑으로 가느냐는 큰 얼개는 지금 민주당 입장은 안 나온 겁니까?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는데 저희 당내에도 법무부 산하로 가는 것이 맞다. 또 행안부 산하로 가는 게 맞다. 아니면 제3의 독립기관으로 두는 게 맞다. 네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국민의힘 측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토론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수 총장이나 그 대검 차장, 일선 고검장들이 그 강력 반발하면서 총사퇴를 결정했는데 이런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검찰에 오래 재직해왔고 또 검찰을 이끌어야 할 분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징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도발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청문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오늘부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이틀 동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제 일정 재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는 이유로. 그럼 오늘은 안 열리는 게 확실한 겁니까? 글쎄요. 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호영 의원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청문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는 국민의힘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는. 그럼 만약에 그러면 그 정호영이 아니라 주호영 의원이죠, 주호영. 주호영 의원.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장이 만약에 소집을 하면 그러면 그때 민주당은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갈 겁니까? 어제 저희 당의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던 것처럼. 핵심적인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분명하게 천명하고 일정을 다시 조정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은
청문회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자료 제출 문제는 비단 이번에 불거진 게 아니라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이걸 좀 더 자료 제출을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핵심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해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자료를 내라고 한다면 그거야 문제겠지만 예.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금방 낼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가령 법인입니까?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얼마 전까지 재직했는데 그 재직하면서 썼던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그걸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네. 또 부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라든지 또 그림 거래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개인 사생활이다라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